네, 이제 2주차 신호와 시스템의 개요.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호하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인사이트라고 그래서요. 전체적인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이번 챕터에서 해야 되는, 이번 주차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먼저 밝히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 내용들이 챕터마다 처음에 시작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신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신호하고 시스템이에요. 신호하고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저 X라고 보통 우리가 쓰게 됩니다. 시스템은 H라고 우리가 보통 쓰게 돼요. 그럼 출력으로 이제 Y가 얻어지겠죠. 이렇게 출력으로 Y가 여기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신호하고 시스템을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호 처리에 대한 것을 이론을 체계화하고 정립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출력 YT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거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호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신호 처리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 신호 처리를 한다는 게 결국 출력을 얻어낸다는 얘기죠. 자,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시간에 따른 전류 또는 전압의 크기 변화를 시간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 신호를 얻게 되면 그게 이렇게, 이건 지금 코사인파인데요. 이렇게 스윙하는 형태로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걸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만을 다루게 되는데 그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스템을 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델타가 들어와 있죠. 델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델타 T라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입력 신호가 들어온 과정을 요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펄스에 대한 출력을 얻어낸 거죠. 임펄스에 대한 출력을 얻어낸 거다. 이걸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 부릅니다. 응답이 바로 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에 대한 응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이게 임펄스 응답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 첫 번째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시스템을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Y가 있죠, Y. 여기도 Y죠. Y죠, Y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전부 다 출력에 관한 항입니다. 다만 이제 미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계수가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보면 XT입니다.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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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로 이루어져 있죠. 자, 저건 무슨 얘기죠? 우변은 입력이란 얘기죠. 자, 입력을 미분하고 이렇게 계수를 곱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식입니다. 이 관계식을 미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공업수학이나 이런 데서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었던 이유, 그걸 어떻게 공학적으로 이용하는지 그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통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 세 번째 것은 뭐냐면요. 자, 요 x1이 들어오고 여기 x2가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y가 나갑니다. 자, 이거 뭐예요? 덧셈기죠. 여기 덧셈기, 여기 덧셈기입니다. 자, 이건 뭐죠? xt가 들어오고 a가 곱해져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얘는 곱셈기입니다. 이건 xt가 들어오고 적분을 하죠. 그래서 적분이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이건 뭐죠? 적분기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미분방정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위의 것을 이걸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사실 적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미분방정식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어떤 계수가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을 했는데 사실 미분은 적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덧셈을 하게 됩니다. 즉 덧셈기, 곱셈기, 적분기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미분방정식을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그 구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건 미분방정식이죠. 그걸 통해서 구현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은 첫 번째 임펄스 응답, 두 번째 미분방정식, 세 번째 구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분방정식하고 구현도는 사실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좁게 얘기하면 임펄스 응답 표현과 미분방정식 표현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임펄스 응답. 그냥 이걸 HT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여기 HT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니까. 그때 XT가 이 HT로 입력이 된다. 자, 그럼 YT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아직 뭐 미분방정식, 임펄스 응답, 컨볼루션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 이렇게 별표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T하고 XT 요 두 개 놈을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YT가 얻어집니다. 그럼 이 컨볼루션은 뭐를 표현하게 돼요? 신호 처리라는 놈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과시켜 갖고 YT를 얻어내는 이 작업이 신호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입출력 관계식을 의미하는 미분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요 XT에 내가 원하는 입력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요 YT를 얻어냅니다. 요 YT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 미분방정식을 풀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미분방정식을 풀어낸다. 그 자체도 신호 처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차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는 신호의 개념과 대표적인 신호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는 시간에 따른 전류 또는 전압의 크기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거다. 어쨌든 신호를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2파이 F0t. 자, 요 식이 갖는 의미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자, F는 뭘 얘기하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자, 요 오메가는 뭐냐면 각주파수입니다. 각주파수. 자, 요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파수에 대한 얘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때만 크기가 1인 신호를 단위 계단 신호, 유닛 스텝 신호라고 하고 UT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UT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가 t면 요게 UT가 됩니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으면 값이 제로고요. t가 0보다 크면 값이 1인 겁니다. 여기가 1이죠. 우리가 단위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 계단 신호 이렇게 부릅니다.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신호들 한번 쭉 개요를 보는 겁니다. t가 0일 때만 무한대의 크기를 갖는 신호를 단위 임펄스 신호라고 부른다. 그리고 델타 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델타 t. 저게 뭐지?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저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부호 신호, 영어로는 시그넘입니다. 시그넘. 부호 신호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도 이따가 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경사로, 램프 신호, 그 다음에 이산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 챕터에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될 것이고요. 저걸 공부하면서 신호라는 게 함수라는 걸로 표현되는구나,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의 개념과 수학적 표현 방법 그랬어요. 2.2절에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법 첫 번째는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도, 이거 구현도라고 하죠. 구현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법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호하고, 첫 번째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신호를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출력을 얻어내는 작업,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신호 처리죠. 신호 처리. 그러니까 신호 처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미분 방정식 또는 차분 방정식 그랬는데, 차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임의의 입력에 대한, 입력이 xt죠. xt에 대한 출력 yt를 수학적으로 풀이하는 거다. 미분 방정식 풀어내는 거죠. 그럼 이 yt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호 처리를 한 거죠. 또 임펄스 신호로 표현된 시스템에서, 이제 뭔 얘기예요? 임펄스 시스템으로 신호로 표현된 시스템은 임펄스 응답 HT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뭘 컨볼루션 한다고요? 네, XT 입력을 컨볼루션하면 뭐가 얻어진다고요? YT가 얻어진다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저 연산이 입력 신호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호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뭐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IT 쪽을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 RLC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신호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시스템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의해서 출력을 얻게 되는 신호 처리 과정도 수학적으로 모두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게 이제 추가적으로 코사인 신호는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상과 시간 지연, 그러니까 코사인 신호에서 시간 지연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위상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위상과 시간 지연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의 선형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매트랩 실습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 얘기했던 이런 신호들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매트랩으로 그려서 신호를 표현하는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신호의 개념과 대표적인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신호는 시간에 따른 전류 혹은 전압, 이거의 크기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게 이게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내고 있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음파라고 부릅니다. 음파. 자, 음파는 뭐예요? 공기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웨이브, 파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매질이 떨리는 거죠. 그게 음파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파죠, 파. 그러니까 매질이 중요한 거죠, 매질. 저기서 매질은 공기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학에서 매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파형은 뭐밖에 없어요? 네, 빛밖에 없죠. 빛, 전자기파, 빛. 어쨌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음파로. 자, 근데 이제 음파가 이렇게 전달되면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는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파가 진동을 하면 진동판이 떨려요. 그럼 진동판은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전자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석을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 갖고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원래 그게 유도되는 거죠. 전력이. 이게 이제 전압이 생기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발전기에서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흐르게 되는 거를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안에 뭐가 있냐면 ADC라는 게 있습니다. ADC는 어디 달려 있냐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연결하는 잭 있잖아요, 구멍. 거기에 이제 ADC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ADC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바꾸게 되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획득한 신호, 어차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 같은 이 마이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전류와 전압의 크기 변화일 거고,
그 다음에 ADC를 거쳐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 그게 어떤 파일에 그 값을 저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압 레벨이나 전류 레벨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호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XT라고 했습니다. 요 T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죠. 시간이. 자,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T를 제외한 나머지 E, 파이, F0, A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상수입니다. 상수. 시간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코사인 함수를 코사인 2파이 F0t 혹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코사인 t 뭐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코사인 x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2파이 F0t라고 앞에 2파이 F0를 왜 붙이는지, 이 뒤에 식에서는 오메가 제로를 왜 붙이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F0는 뭘 얘기하냐면요.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주파수. 자, 주파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주기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초야. 1초. 여기가 이제 1초예요. 여기가 0초고. 그러면 이게 몇 번 스윙했나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스윙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몇 헤르츠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3헤르츠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3헤르츠. 아시겠죠? 자, 이걸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또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뭐냐면 1초간의 진동한 횟수를 의미해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몇 초냐면요. 0.1초예요. 여기가 시간인데. 몇 헤르츠죠, 이거는? 1초에 이제 이 진동파가 몇 번 들어가느냐 생각하면 되죠. 1초에 몇 번 들어가요? 10번 들어가죠. 이게 0.1초니까. 그럼 이건 몇 헤르츠예요? F0가 10헤르츠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 하나의 간격을 요걸 주기라고 부르냐. 주기. 그게 0.1초면 주파수는 10헤르츠죠. 역수관계라고.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F0는 뭐랑 같아요? 1/t랑 같은 거죠. 이게 주기, 이게 주파수. 아시겠죠? 자, 그럼 각주파수라는 게 또 있어요. 오메가 제로. 이건 이제 2파이 F0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F에다가 2파이를 붙여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각주파에서는 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F가 1Hz다. F가 1이다. 라고 한다면은 초당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거든. 근데 오메가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초당 2파이를 돈다는 얘기야. 2파이를 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 바퀴 360도 꽉 돌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어떤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각주파수는 그 얘기예요.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원에서 회전하는 횟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라디안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F가 1이면 요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이건 이제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회전하는 라디안 각도 2파이를 회전했죠. 그럼 1회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인 거야. 요게 2파이. 그러니까 F가 1이면 2파이, F가 2면 이건 4파이. 왜? 2회전, 두 번 회전하니까. 이건 3이면 이거는 6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각주파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주파수와 각주파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이제 저 2파이 F0t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F0를 1로 놨습니다. 그러면 2파이 t가 되겠죠. 신호가 코사인. 자, 그럼 요 t에다가 값을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0을 일단 넣습니다. 0을 넣게 되면 코사인 0이니까 값이 1이죠. 여기죠, 여기. 그 다음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뭘 넣을까요? 0.25를 넣겠습니다. 0. 그러니까 4분의 1을 넣겠습니다. 여기 t에다 4분의 1초. 4분의 1초를 넣으면 저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죠, 여기 0. 2분의 파이 90도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2 넣겠습니다. 자, 4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됩니다. 파이는 180도죠. 완전 반대가 돼버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4분의 3
넣습니다. 4분의 3 넣으면 역시 2분의 3이니까 270도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0이 되죠. 코사인이니까. 그다음 4분의 4, 즉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2파이가 되니까 그대로. 그래서 여기 다시 0도로 되돌아오는 거죠. 2파이는 0하고 같은 거니까. 2파이는 360도 완전히 돌았으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연속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얻어지겠죠? 자, 그럼 1초에 몇 회전 했어요? 1회전 했잖아. 1회전. 한 번밖에 회전을 안 했죠. 그리고 라디안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돌았어요? 2파이만큼 돌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2파이 F0T라고 한 겁니다. 요거. 왜냐하면 요 F0가 1이라고 하면 요 T가 0과 1초 간에 2파이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 F0T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요 F0가 있는 자리에 값이 뭔지만 알아내면 저 신호를 보고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제를 볼게요. 코사인 4파이 t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저거는 코사인에 2파이 곱하기 2의 t잖아. F0가 있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F0는 2죠. 그래서 뭐야? 2Hz짜리 신호죠. 라디안으로 따지면 4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짜리 신호고. 각 주파수로 하면. 이해돼요? 금방 그렇게 판정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몇 가지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코사인 4분의 파이 t 이거 봅시다. 이거 주파수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코사인에 무조건 앞에 2파이 붙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거 4파이를 만들어 주려면 8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주파수가 얼마야? 8분의 1 헤르츠. 1초간에 8분의 1만큼밖에 안 돌아.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주파수를 저 그림만 보고 주파수가 얼마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2파이 F0T로 표시를 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오메가 0T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보면 각 주파수는 4분의 파이. 요거만 보면 각 주파수는 4파이.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사인 신호는 주파수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다양한 헤르츠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스윙했죠? 자, 1초간에 1헤르츠. 자, 이거는 몇 번 스윙했죠? 2번 스윙했습니다. 1초간에. 그래서 2헤르츠.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했습니다. 10헤르츠. 자, 이건 셀 수가 없죠? 100헤르츠짜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파수를 쉽게 파악을 하려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진폭이 3이고 그럼 3 주파수가 20Hz니까 2파이에다가 20Hz 곱한 다음에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상이 3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위상이 3분, 위상은 이 뒤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인파니까 이 앞에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3 사인의 40 파이 t 플러스 파이 나누기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뭐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코사인파의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만 크기가 1인 신호를 단위 계단 신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유닛 스텝이에요. 표시를 U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T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0보다 작을 땐 0이고요. 여기 있는 순간에서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크기가 1인 상태를 무한히 유지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 계단 신호라고 부르죠. 단위라는 의미는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지연을 시켰습니다. 얼마만큼? 타우만큼 지연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타우라는 요 문자는 지연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우만큼 지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타우가 되면 오른쪽으로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요. U의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타우가 되면 이게 이제 이쪽부터 뜨겠죠. 이렇게. 이건 선행입니다.
선행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지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단위 임펄스 신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t가 0일 때, 오로지 0일 때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그리고 여기다 1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무한대라는 의미야.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실제로는. 그럼 이 1은 뭐냐? 이 1은 이 화살표의 면적이 1이라는 얘기예요. 면적. 여기 보시면은 델타 t가 0일 때는 무한대고요. t가 0이 아닐 때는 0입니다. 근데 요 델타 t의 면적, 즉 이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을 dt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게 1이 나온다 그런 의미죠. 네, 그게 요 1입니다. 1.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타우만큼 이제 지연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번개죠. 번개처럼 굉장히 짧은 순간에 아주 큰 그런 전류가 이렇게 확 흐르는 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번개가. t가 0일 때만 무한대의 크기를 갖는 신호를 단위 임펄스 신호라고 한다. 이 단위는 면적이 1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걸 델타 t라고 한다. 단위 임펄스 신호의 면적은 1이고 그 다음에 짝수대칭이다 그랬어요. 짝수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델타 t하고 델타 t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게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통 이제 단위 임펄스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파가 있다 칩시다. 이런 사각파. 자, 여기 렉탱귤러 함수인데요. 요 t는 뭐냐면 밑변의 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시간 t죠. 요게 이제 밑변입니다. 밑변.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t분의 1. 이건 뭘까요? 높이입니다. 높이. 그런 다음에 렉트라고 씁니다. 그러면 사각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t를 0으로 보냅니다. t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높이를 갖다가 계속 키운다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0으로 가니까 요 아래의 길이, 요 밑변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얇아지겠죠. 이거를 t를 거의 0으로 보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델타 t는 요거랑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위 임펄스 신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단위 임펄스 신호의 성질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볼게요. 저기 보시면은 ht가 있고요. 거기다가 델타의 t-t0, 그러니까 t0가 지연된 이 시간이죠. 이거 두 개를 곱해 갖고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요 ht0, 여기니까 뭐냐면 요식 델타에서 요 안에 거를 0으로 만든 거, 즉 t-t0를 0으로 만드는 시간, 그게 언제예요? t 콜 t0죠. 자, 이걸 어디다 대입해라? 요 ht, 요 t에다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해도 ht0, t0의 h값만 이렇게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위 임펄스 신호의 표본화 성질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표본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냥 그려진 게, 요게 이제 HT입니다. 그냥, HT.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요. 요게 이제 T0만큼 딜레이가 된 거죠. 그거를 서로 곱하면 사실 요 임펄스에 해당하는 요 미소 길이, 여기에서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의미가 없죠, 다 의미가 없는데 그걸 적분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위 임펄스 신호의 적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1. 그러니까 1이 곱해진 게 나오는 거지. 그치? 어디에 곱해진 게? 여기 샘플링된 요 크기. 원래 HT의 크기. 그죠? 요 HT의 크기에다가 1이 곱해진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샘플링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HT0가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또 설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 이제 저게 샘플링 성질, 표본화 성질. 이제 표본화라는 게 영어 샘플링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표본화.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요 HT하고 요거 요렇게 했으니까 이거 H의 T0 아닌가요? 왜 0이 나오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식이 성립이 되려면 요 적분 구간 안에
T0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여기가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 값을 샘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분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의미가 없죠.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적분 범위 안에 요 샘플링하는 순간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적분 범위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요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는 T0인데요. 여기는 타우로 바뀌었습니다. 타우. 그리고 요 T0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요걸 타우로 썼다는 거는 이거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 전수. 저기 이제 왜 변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개념적으로는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개념적으로는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게 t 이퀄 타우 이렇게 되잖아요. 타우일 때가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타우를 어디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죄송합니다. t 이퀄 타우일 때인데 여기인데 타우로 되어 있으니까 요 t를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ht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 걸 넣었네요. 어쨌든 t 이퀄 타우니까 둘 중에 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t를 넣었을 때 ht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저 타우가 뭐죠? 변수입니다. 변수. 자, 저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타우는 이제 지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타우예요. 그럼 요걸 샘플링 해요. 그럼 요 점이겠죠? 타우를 점점 키워요. 키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요 점이 되겠죠? 여기라고 치면 요 점이 되겠죠? 여기라고 치면 이 점 되겠죠? 여기는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점들을 모두 다 모아. 다 샘플링을 해서. 왜냐하면 타우가 변수니까. 그죠? 싹 다 모아.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HT가 그대로 얻어지게 되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위 임펄스 신호의 복제 성질이라고 불러요. 복제 성질. 표본화 성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화한 거를 쭉 다 모아두는 거죠.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그거의 큰 차이점은 뭐냐? 요 타우가 변수다. 이게 상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분이 타우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요 타우가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t가 상수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 t라는 변수로 여기서는 사용이 되지만 어쨌든 타우가 변수일 때는 죄송해요. 갑자기 녹음을 많이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참. 어쨌든 타우가 변수일 때는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상수일 때는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건 표본화 성질, 이건 복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 단위 임펄스 신호의 복제 성질, 저게 확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 컨볼루션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h 타우, 그 다음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한 다음에 d 타우에서 전체 적분하는 저거를 이렇게 씁니다. ht랑 델타 t랑 컨볼루션 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한번 자세히 요식을 보자고요. 제가 컨볼루션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신호를 갖다가 시스템에 입력시켰을 때 그 입력시키는 신호 처리 연산을 컨볼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ht를 시스템이라고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요 델타 t를 입력으로 보자고요.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얻어지는 거죠. 그 출력이 뭐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ht가 얻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델타 t라는 거는 요 시스템 함수를 그대로 출력시키는 어떤 신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블랙박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시스템을 표현하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델타 함수를 넣으면 되죠. 그죠? 델타 함수를 딱 넣어버리면 그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 이렇게 쓱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블랙박스인 거죠. 여기가 블랙박스에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델타를 입력시키는 거죠. 입력시켜서 이게 나왔어. 그럼 원래 이건 뭐였다? 이건 HT였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임펄스, 단위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함수의 형태가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한다는 사실, 그 사실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위 임펄스 신호와 단위 계단 신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임펄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위 임펄스 신호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t까지. 그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ut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잘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요게 델타 타우니까 여기에 이제 요렇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0이 지연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지연이 없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시간 t까지. 그럼 과거부터 계속 적분을 해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적분하는 과정 중에 요 델타가 포함됐으면 얼마죠? 포함되어 있으면 적분 결과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델타 함수 적분하면 1이니까. 근데 만약에 t가 이쪽으로 못 오고 여기가 t였다. 여기까지만 왔다. 여기가 t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를 적분하는 거니까 다 0이죠. 왜냐하면 여기밖에 값이 없으니까. 어느 때 비로소부터 값이 나와요? t가 0일 때부터 값이 나오죠. 이 적분하다 보면. 그죠? 그러면은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무슨 얘기예요? 1이죠. 1. 그죠? t가 0보다 작으면 값이 없죠. 0이죠. 그러니까 요 적분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단 근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의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단위 계산함수죠. 이해되시죠? 예, 그 개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단위 계산함수를 미분하니까 델타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저 개념적으로 보겠습니다. 단위 계산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자, 이걸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은 뭘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0이죠, 0. 여기 미분합니다. 여기. 이거 0이죠, 0. 기울기 0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불연속 지점. 여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죠, 무한대.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여기 임펄스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지. 맞아? 여긴 다 0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 계산 함수를 미분하면 델타 함수가 되고, 델타 함수를 적분하면 단위 계산 함수가 됩니다. 그죠? 이게 두 개는 서로 대칭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나를 미분하면 적분이 되고, 적분하면 미분하면 적분이 되고,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는 부호신호입니다. 부호신호에서 저게 이제 SIGN, 이게 사인인데요. 여기다가 UM이 붙은 거예요. 시그넘. 부호신호라 불러요. 부호신호. 시그넘 함수. T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당연하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이제 부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양수일 때는 1,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함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시그넘 함수는 ut하고 u의 마이너스 t를 뺀 거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ut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u의 마이너스 t,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y축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x축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x축 한번 y축 한번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로 한번 뒤집고, 요로 한번 뒤집고. 저 두 개를 더합니다. 여기 뺀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마이너스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신호니까 이거는 더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시그넘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자, 여기 이 시그넘에다가 2를 더합니다. 더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뜨겠죠. 다 2를 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눕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반으로 줄어들어져. 이렇게 되죠. 여기 1. 됐죠? 이게 단위 계산 함수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다음 경사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사로 신호. 램프죠. 램프. 우리 경사로 저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로 이렇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램프라고 하죠. 램프 신호는 t가 0보다 클 때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이다. 자, 이거. 이쪽은 0이에요. 0. 그죠? 기울기는
1인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t가 0보다 크면 그냥 rt는 t고 t가 0보다 작으면 0이다 이런 얘기죠. 1차 함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요거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위 계단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해.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고 단위 계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걸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면 적분한 결과를 그릴게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t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t가 이제 이쪽이 돼 버리면 적분해봐야 값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0이죠. 계속 0이다가 계속 0으로 오다가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냐면 t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요만큼입니다. 그 t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까지 답니다. 다. 그럼 이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여기 크기가 1이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계단 함수가 되는, 경사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ut를 적분하면, t의 ut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했으면은, 원래 t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ut를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ut는 이렇게 되니까, 이쪽 걸 지우게 되죠. 이거를. 그죠? 0보다 클 때 요거만 살리게 되죠. 왜냐면 클 때만 1이 곱해지니까. 작을 땐 0이 곱해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곱해지는 더 단위 계단 함수는 삭제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버리고 말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요거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램프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이산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산 신호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연속 신호거든요. 저 연속 신호를 저 t가 있어야 될 자리에 t 콜 nt를 넣어줍니다. 자, 요 t는 뭐냐면 표본화하는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신호가 여기 한번 샘플하고 여기 한번 샘플하고 여기 한번 샘플하고 요 간격이 뭐라고요? t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 nt 했을 때 n이 뭐예요? 정수죠, 요거 정수죠, 정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요 t 대신에. 자, 그렇게 되는 작업.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발을 딱 쓰고요. 발을 여기다 딱 쓰고 t 콜 nt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표본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표본화하는 작업. 그죠? 표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t 대신에 nt가 들어갈 거예요. 원래 이제 코사인 함수라고 치면 원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인데 요 t 대신에 nt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스몰 오메가 제로랑 요 라지 t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오메가 제로, 라지 오메가 제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죠? 저 이산신호입니다. 자, 저렇게 얻어진 최종 결과에서 요놈의 요 n은 정수죠. 그죠? 아까 여기가 여기 t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2t고 여기가 3t고 이렇게 정수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n의 정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신호를 우리는 x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xn. 그래놓고 이걸 이산신호라고 부르게 돼요. 이산신호. 자, 이산신호에서 이 라지 오메가 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지털 각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이 스몰 오메가 제로는 뭐죠? 이건 원래 각주파수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날로그 각주파수인 거고요. 두 개는 요 사이에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연속 신호가 있고 이산 신호가 있다. 그 중에 시간 t, 여기는 정수 n이죠. 그러니까 이 정수 n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죠? 자, 주파수 표현은 이렇게 xt를 2파이 f0t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오메가 0t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산 신호가 돼 버리면 이게 2파이 f0n이 되거나 아니면 오메가 0n이 돼 버립니다. 방금 유도한 결과에 의해서. 그죠? 요건 2파이 f0입니다. 그러면 요 f0는 디지털 주파수, 오메가 0는 디지털 각 주파수, 요 f0 이거는 아날로그 주파수, 요 오메가 0는 아날로그 각 주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산 신호는요. 이렇게 xn으로 일단 표현되고 나면 요 n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결과, 요 결과죠. 요 결과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계속 숫자의 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걸 이제 이산 신호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산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산 수열. 저희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정리할게요. 연속 신호를 주기적으로 표본화한 값을 정수 n의 수열로 표현한 거다. 수열이라고 실제로는 이산 신호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속 신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t가 0부터 3일 경우에 이거의 길이, 신호의 길이를 구해야 돼. 저기 이제 뭐 일단 그 2파이니까요. 저건 뭐냐면 주파수가 1Hz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초, 여기 2초, 여기 이렇게 3초, 1, 2, 3 이렇게 있으면 실제 신호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 2, 3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되게 못 그렸네요. 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코사인 2파이 t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기가 1초, 주파수가 1초니까 1초.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스윙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당 한 번씩 스윙하게끔 그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거 3초죠, 3초. 길이는. 시간적인 길이는 3초입니다. 자, 위에 연속 신호를 주기 0.1t로 표본화를 한 이산 신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가 1초니까요. 여기가 1초니까요. 1초 내에 이거 0.1 했으니까 10번을 샘플링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0번부터 0초부터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샘플링 됐을 때 10번째 샘플이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 요거부터는 11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니까. 근데 이거를 3초까지 다 해. 그럼 요 3초 여기 샘플링한 이 지점까지 포함이 되거든. 그러면 실제 이게 샘플의 개수가 30개가 아니라 31가 되죠. 요거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31죠. 31개. 그래서 이산 신호의 길이는 31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3초가 아니라. 왜냐면 이산 신호가 돼버리면 시간에 대한 개념은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샘플의 개수의 개념으로 간다고. 나중에 이제 이산 신호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신호에 대한 얘기 어느 정도 끝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H에 이렇게 괄호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괄호에 뭐가 들어오죠? 입력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이제 이 H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스템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t는 h의 xt 수식으로 표현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은 뭐 h의 코사인 뭐 2파이 fct를 갖다가 넣었더니 사인 2파이 fct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요 ht는 뭔가 위상을 갖다가 변동시켜주는 그런 이제 뭐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 xt를 입력하다 형태를 바꾼다. 형태를 바꾸죠. 바꿔서 출력 신호 yt를 산출하는 장치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바꾼다는 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죠? 저게 뭐 위상을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담배 필터 그러면 안 좋은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연기만 이렇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담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네요. 이러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형태를 바꿔서 출력을 시켜주는 장치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이 함수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법은 함수 표현법이 있고 방정식 표현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함수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 뭐냐면요. 델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 복제 특성에 보면 델타 t를 입력하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함수를 그대로 출력을 한다.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두 개 사이를 뭘로 연결하면 된다? 컨볼루션으로. 자, 아직 컨볼루션에서 깊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앞에서 우리 복제 특성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ht라고 어떤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입력을 수학적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출력은 두 개 사이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입력으로 델타 함수를 넣게 되면 시스템의 함수적인 관계식이 그대로 뚝 튀어나온다. 그 얘기죠. 자, 요건 뭔가요? 요거는 입력을 델타로 안 넣고 일반적인 xt로 넣습니다. 자, 그럴 경우 yt는 요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할 경우에
요 HT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임펄스 응답.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즉 함수 표현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 함수가 바로 임펄스 응답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델타를 시스템에 넣었죠? 그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임펄스 응답이라고 부른다고. 그래 놓고 저거를 시스템을 표현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차차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개념이 확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예요. HT는 델타 T를 이렇게 시스템에 넣었을 때의 출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요 시스템과 요 델타와 뭘 하는 거다? 컨볼루션을 하는 거다. 앞서 그럼 요거를 시스템을 HT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복제 특성에 의해서 이건 그대로 그냥 HT가 얻어지게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아직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임펄스 응답에 대한 사실 정확한 물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임펄스 응답 얘기할 때 그때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미리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신호는 입력은 보통 XT 혹은 이산일 때는 XN, 출력은 YT, 이산일 때는 Y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HT, 이산일 경우에는 HN,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신호 같은 입력 출력 같은 경우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낼게요.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법 첫 번째 거 함수 표현법. 성질을 전혀 모르는 시스템에 단위 임펄스 신호를 입력시켜 출력되는 함수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며 그 시스템의 성질을 나타낸다. 임펄스 응답을 통해 시스템은 신호와 유사하게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를 묘사하는 함수 HT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수학적 함수로 첫 번째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뭐냐면요. 방정식 표현법입니다. 방정식 표현법.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게, 뭐 아까도 이게 담배 필터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필터도 시스템이고요. 그냥 인간이라는 하나의 요 모습도 시스템이고요. 지구도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IT에서 하드웨어를 구현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스템이 뭐냐면 RLC입니다.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RLC를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갖는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저거 갖고 필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저 R, 저항을 이제 표시하는 관계식,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C를 표시하는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적분으로 표시가 되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요 IT가 요게 입력이고요. 요 VT가 출력인 거죠. 그러면 입력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이제 이건 입력을 적분을 하면 이제 출력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 요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미분을 한 다음에 요 상수를 곱하면 요 출력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라는 게 결국 미분이랑 같은 건데,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미분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RLC를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구성했다 치자고요.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라 치면 그거를 뭐 어떻게 엮건 간에 그 회로에 대해서 뭐 KVL, KCL 해갖고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걸 다 유도해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야. 미분 방정식으로 왜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방금 얘기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미분, 적분, 그 다음에 곱셈, 덧셈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엮어내면 미분 방정식으로 무조건 표현이 되고,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을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약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미분의 정의가 이겁니다. 이거 dt분의 dxt라는 거는 리미트 델타 t니까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xt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t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t 플러스 델타 t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간격이 델타 t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x의 t고 여기는 x의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죠? 그럼 x의 증가량은 여기서 요걸 빼면 되니까 델타 t만 남는 거고, 그다음 y의 증가량은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니까 요 위에 이렇게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간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게 결국 이쪽으로 계속 딸려오게 되면 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이 접선의 기울기. 요거. 요렇게 만드는 게 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념이 그렇죠. 네, 미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저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요 델타 t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신호에서는 항상 샘플 간격이 정수로 샘플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샘플은 n이 0일 때고요. 두 번째 샘플은 n이 1일 때고요. 세 번째 샘플은 n이 2가 될 때예요. 정수 간격으로 샘플링 한다고. 그 간격이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산신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중괄호인가요? 이게 중괄호, 대괄호야. 대괄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분은요, 이산 시스템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뺄셈이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차분이라고 그래요. 차분. 이건 미분. 그러니까 연속 시스템에서는 미분이고 이산 시스템에서는 차분인 거예요. 자, 요 dt분의 dxt 요거를 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도 대입하고 다 모조리 다 대입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이제 연산이 돼갖고 어떤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게 요렇게 얻어집니다. 이렇게. 결국은 딜레이 한 번 된 거, 딜레이 p번 된 거, 그 딜레이 이건 아예 안 된 거, 이건 q번 된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 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요 놈은 요거 요렇게 같다고 볼 수도 있죠. xn에서 x의 n-1을 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n 플러스 1을 n으로 바꾸고 요 뒤에 n을 n-1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미분할 때 딜레이가 한 번 되고 두 번 미분할 때 딜레이가 두 번 되고 세 번 미분할 때 딜레이가 세 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딜레이 시키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차분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연속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는 미분방정식으로, 이산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는 차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현재 구현되는 실제 시스템들은 연속 시스템 있다 없다? 연속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이거든. 없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이산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 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디지털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그 디지털 관계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법 두 번째 거는 방정식 표현법인데 그게 미분 방정식 혹은 차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스템의 표현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잘 생각해 보면 미분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덧셈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덧셈기, 곱셈기죠, 이거. 요거 적분기인데 적분은 사실 미분이랑 같은 거죠. 이 양변을 갖다가 적분을 다 해주면 되니까 n번을 해주다 보면 혹은 p번, q번을 해주다 보면 적분으로 바뀌게 되죠, 미분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블럭이 있다면 요 세 가지 블럭을 잘 엮으면 요거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구현도라고 불러, 구현도.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하고 구현도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느냐,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법 세 번째 게 뭐냐면 구현도 표현이라는 거야. 이걸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dt분의 dyt, dt분의 dxt, 그 다음에 4xt입니다. 양변을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yt가 얻어지죠? 여기는 xt죠? 여기는 xt를 적분을 한 게 됩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구현도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1이 곱해지고요. 여기엔 4가 곱해집니다. 그럼 1로 내려오는 거는 요건 xt가 될 것이고요. 자, 요로 내려오는 거는 4xt가 될 거예요. 여기 뭐 플러스 기호 있는데 플러스 없으니까 뭐 더해지는 게 따로 없으니까 쭉 가겠죠 그냥. 적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4xt가 됩니다.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xt랑 더합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더해지겠죠 xt. 이게 더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그대로 yt가 되죠. yt. 그럼 요 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요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식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앞서 그린 요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적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구현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세 개 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법 세 번째 구현도 표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연속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는 적분기, 곱셈기, 덧셈기를 연결한 블록도로 표현할 수 있다. 적분기는 이산 시스템에서 지연기라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미분이 지금 현재 거 xn에서 xn-1을 뺐잖아요. 한 번 미분하면 한 번 지연되고 두 번 미분하면 두 번 지연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연기로 대체가 됩니다. 적분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임펄스 응답 표현, 그러니까 함수 표현이죠. 그 다음 미분 방정식 표현, 그럼 방정식 표현이죠. 세 번째 구현도 표현. 구현도 표현은 미분 방정식 표현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표현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병렬. 자, 이 직렬, 이거 직렬. 직렬을 이거를 뭐라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직렬이 시리언이 아니고요.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캐스케이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종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속. 직렬로 연결된 걸. 자, 이건 병렬로 연결됐죠. 병렬로 연결. 이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거는 출력으로 나가는 걸 뽑아갖고 교환을 시키는 거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피드백. 이건 우리말로는 괴환 혹은 뭐 귀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피드백 시킨다. 되먹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뭐죠 이런 거? 거꾸로 타는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이게 되먹이는 거예요, 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외 유명 명차 좋아하죠? BMW, 벤츠. 그런 것들은 다 터보죠, 터보. 엔진이 뭐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도 터보가 많은데, 그 BMW나 아니면 뭡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 대부분 다 터보 엔진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율이 좋아져요, 연료 효율이.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연으로 나가는 거를 되먹이는 거예요, 다시. 엔진으로. 왜냐면은 엔진 그 연료 효율이라는 게 100% 연소를 못 하잖아요. 뭐 3, 4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연 중에 일부를 다시 엔진에 꾸겨 넣는 거야. 연료랑 같이. 그러면 이제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혹은 힘이 더 강해지거나. 뭐 그런 얘기죠. 예, 그게 이제 터보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환.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 방법이 존재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이 회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 미분방정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미분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또 이제 그 미분방정식에 해당하는 구현도도 이제 뭐 우리가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실제 수학적 표현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근데 미분방정식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요게 이제 DC인데요. 보통 전지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DC죠. 건전지란 뜻이죠, 이게 DC. 그래서 V0 전원으로 요 전압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여기 있는데요. 캐패시터는 VCT, 여기 걸리는 전압은 VCT입니다. 그런데 초기값은 V0입니다. 초기값은. 그러니까 초기값이 V0로 전압이 충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가만 냅두면 사실 이게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캐패시터는 가만히 냅두면 일로 계속 방전을 하게 돼요. 방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전압에 의해서 전원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기 뭐 이게 결국 요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은 계속 방출이 되면서 0이 되지만 또 여기서 충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VCT,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 전원 VST가 V0라고 그랬는데 요걸 입력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입력. 그리고 요 캐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 이걸 출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급 전원이 입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에 걸리는 게 출력입니다. 출력 전압. 그래서 출력 전압은 V0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에너지도 있는데 이리로 나가는 이쪽이 아니 이쪽이죠. 방전되는 에너지도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초기값 V0를 그냥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 전압 여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출력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볼 것도 없이 VCT는 뭐가 나오냐면요. V0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캐패시터 방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방전에서 이 저항에서 이제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전지에서 계속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캐패시터가 전압을 채웁니다. 충전을 합니다. 그냥 V0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이쪽 요 노드를 보겠습니다. 이 점을 괜히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위로 올라가는 전류와 이 좌측으로 가는 전류가 있는데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두 개의 전류를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우리 KCL, Kilo of Current Law라는 거에 의하면 어떤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모든 합은 다 합치면 제로다. 그렇죠? 그거죠. 그 1번에 의한 전류를 구해보면요. 1번은 요 VCT 여기가 VCT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전위가 VCT라고. 거기서 요 V 아웃, 그러니까 VS죠. VS를 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VCT에서 빼기 VST를 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줘요? R로 나눠줍니다. 그럼 뭐예요? 요 1번 전류값이 나오죠. 전류값. 전압을 전류로 나눴으니까 우리 ohm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다 플러스 뭘 하냐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요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죠. 저거는 이제 I는 C DT분의 DV죠. 그래서 C DT분의 D VCT 이렇게 될 거죠. 그죠? 요게 0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입출력이 뭔지를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 입력은 뭐냐면 요게 입력입니다. VST. 그 다음에 VCT. 요게 출력입니다. 요 두 개가.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때 출력을 좌변에, 입력을 우변에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앞서도 봤잖아요. XT가 우변이고 YT가 좌변이고. 그죠? 동시에 가장 높은, 미분을 차수가 높은 게 가장 좌측에 와야 되고요. 차수가 가장 높은 미분 텀에는 계수가 1이어야 됩니다. 계수가 1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C를 갖고 모든 항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DT분의 DVCT 이게 출력입니다. VCT가 자, 요게 먼저 맨 위에 와야 되고 C는 양변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 나눠주면은 여기가 RC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요 뒤에 붙는 게 RC분의 VCT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자, 요게 남죠.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이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우변은 RC분의 VST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게 뭡니까? 요 시스템을 표현하는 미분 방정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제 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출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저걸 구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사실 공학수학에서 저걸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2학년 대상이니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2학년 2학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 이제 강제응답을 먼저 구해야 돼요. 강제응답. 강제응답은 뭐냐면요. 입력에 의한 응답이에요. 자, 입력이 요겁니다. 요건데 실제 VST는 얼마냐면요.
VST는 V0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V0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출력인 VCT, 요 놈하고 요 놈, 요 두 번, 요 VCT는 똑같이 입력도 상수의 형태로, V0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저 상수죠. DC니까 상수죠. 상수 형태로 들어오니까 출력도 상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VCT를 뭐라고 가정하냐면, VCT를 K라고 가정할 거예요. 저런 출력이 나온다. DC,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 입력. 다만,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대입. 대입해서 K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거예요. 대입을 하면 맨 앞에는 0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RC분의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RC분의 V0가 되겠죠. V0라는 입력이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K가 V0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K는 V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뭘 알 수 있어요? VCT는 V0가 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V0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강제응답입니다. 강제응답.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유응답을 계산해야 되겠죠. 고유응답은 뭐예요? 자, 고유응답은 초기값에 의한 응답입니다. 입력을 0이라고 두고 초기값에 의해서 고유응답을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지워갖고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VC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RC분의 VC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0이 됩니다. 근데 이런 미분방정식은 이런 동차 미분방정식이죠, 이거. 이 미분방정식은 솔루션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붙은 게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올라간 텀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VCT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미지수 하나 두고요, K.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프로 해치면은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급하게 다 풀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은 그거 할게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무조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일반형을 우리가 보통은 외우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응답이라는 게 토탈 응답이 되겠죠. 완전응답은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VCT는 V0에다가 플러스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R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 응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경계 조건이라는 건 초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캐패시터에 있는 거, 요 전압의 초기 값은 얼마예요? VC0 플러스는 V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VC의 0 마이너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캐패시터의 전압은 급격하게 불연속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변화한다고. 그러니까 얘랑 같고 그게 V0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VC의 제로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겁니다. 자, 여기 T에다가 0을 넣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V0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연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완전 응답은 VCT는 이렇게 되는 거죠. VCT는 V0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요 놈이 왜 나오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요 식이죠. 요 식에서 솔루션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저거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해 볼게요. DT분의 DVCT.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공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수학을 해버리는 게 돼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RC분의 그 다음에 V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고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VCT에 그 다음에 DVCT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RC분의 1의 DT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이 분모에 있는 미분이 여기 분자에 있게 되면 이거 적분한 거 어떻게 되죠? 결과가? 네, 그러면 이거 ln이 되죠. ln의 V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적분을 할 수 있죠. 여기 적분 기호 넣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R3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적분상수. 그럼 이제 VCT는, 이거 공간이 없네. 공간이 없어서 좀 지울게요. 이렇게까지 하긴 싫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뭐 시간이 남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이 위에다 좀 계속 쓸게요. 이 위에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여태까지 한 거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lnVCT는 T는 마이너스 RC분의 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요 ln이라는 거 여러분 또 저거 뭐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 이제 미치 익스포넨셜인 이제 로그 함수죠.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VCT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2분의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익스포넨셜 C는 사실 이렇게 지우고 이거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요 앞에다 익스포넨셜 C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어차피 미지수니까 K라고 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거. 그죠?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현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구현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지금 이제 먼저 식을 쓸게요. 앞서 우리가 미분방정식 유도한 게 dt분의 dvct였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rc분의 vct였고요. 이게 이퀄 rc분의 vst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입력, 요 vct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RC를 1이라고 가정할 거니까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다시 쓸게요. 뭐 시간 남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VCT 플러스 요건 VCT 그리고 이게 이퀄 VS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구현도를 그릴 거예요. 구현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기 요렇게 하는데 일로 VST가 들어옵니다. 요게 입력이죠. 입력이죠.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 이렇게. 자, 이걸 왜 적분을 하냐면 요 식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요. 요거 사실 양변을 적분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VCT는 T는 플러스 적분의 VCT의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적분의 VST의 DT 이렇게 돼. 이게요, 그 구현도에서는 미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적분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적분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가 여기 이거죠. 이게 들어와서 적분이 됩니다. 적분이 돼서 나오는 출력은 뭘까요? 출력은 요거죠. VST의 DT. 요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 놓고 요 출력이 뭐라고 쓰게 되냐면 VCT라고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CT. 이렇게.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요 식을 약간 변형을 하면 VCT는 T는 마이너스 VCT의 DT 거기다 플러스 VS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것만 구한 겁니다. 이것만. 자, 요것도 구해내야 돼요. 요것도. 근데 요건 뭐예요? 우리 출력으로 나온 걸 갖다가 다시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럼 출력으로 나온 거를 요거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적분까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사실 요렇게 이제 요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적분기에 VCT, DT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적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위에서 온 것도 적분하고 요 피드백 된 것도 적분하고. 맞아요? 네.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현도예요. 그러면 이 구현도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렵죠. 근데 저걸 정형화되게 그리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거를 제가 구현도를 일일이 이렇게 그려본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구현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정형화되게 그리는 방법까지 다 할 거니까 어쨌든 구현도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미분방정식 표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연결한 거.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직렬로 연결했다 치면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시스템이 있으면 첫 번째 시스템의 출력이 두 번째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 YT가 두 번째의 XT로 들어가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놈을 여기 지금 이제 Y가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YT는 A의 적분의 XTD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어디다 넣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 시스템의 요 입력에다 이렇게 넣으란 얘기죠. 넣겠습니다. 자, 넣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변형이 되냐면 DT분의 DYT죠. 자, 요거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B에 그 다음에 여기 요 놈이 있으니까 요 놈이 그냥 A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적분의 XTDT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한번 더 합니다. 더하면 dt 제곱 분의 d 제곱의 yt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미분한 것은 a, b에 그대로 그냥 x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냐? 요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시스템을 표현하는 미분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병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렬로 연결하면 원래 XT가 있었는데요. XT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연결돼서 각각의 출력이 여기서 더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Y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거는 요게 앞서 구했죠. 요겁니다. 요 놈이 첫 번째 겁니다. 그럼 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것도 똑같죠,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 YT는 여기 이제 A가 아니라 B입니다. B. 이렇게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XDDT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Y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Y는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의 적분의 X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을 이걸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yt 이렇게 되겠죠. yt는 a 플러스 b의 xt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적분이 보통 들어가게 쓰질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미분방 정식을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삼각함수, 그러니까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데서 위상 지연, 그 다음에 시간 지연,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xt가 a의 코사인 2파이 f0t의 파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상함수를 정의하죠. 코사인 함수를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각주파수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시간하고 요 시간 주기하고 주파수하고의 관계식을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사인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시간 지연이 한번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의 t의 t 마이너스 t의 1, 그러니까 t의 1 이만큼의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되고요. 뒤에 게 요 식이 남게 되죠. 우리는 사실 이거를 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위상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에 의해서 위상은 얼마가 돌아가느냐? 시간 지연 대비 위상은 얼마가 돌아가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시간 지연 대비 위상은 요 주파수, 각 주파수가 곱해진 만큼 더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오메가 제로의 t1 이거를 뭐라고 놓냐면 이렇게 파이라고 놓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y인 거예요. 자, 요게 시간 지연이니까 요거 이제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인데 음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에 대한 일차 함수잖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걸 t축이라고 하고 요거를 파이축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죠. 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요거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동일한 시간 지연이 발생해도 더 많은 위상 회전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시간 지연은 뭐냐? 지연은 양의 방향으로의 시간 이동이고, 시간 지연이라는 게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0인데요. 여기서 타우만큼 지연이 발생한 거죠. 코사인 신호가. 아니면 이건 뭐냐? 시간 지연이라고 이거는. 시간 지연은 뭡니까? 이거 복소좌표, 복소 평면에서 봤을 때 아직 이렇게 지연이 된 거라고 이렇게. 요만큼. 요게 이제 위상이죠. 그 위상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요 시간 지연에다가 요 오메가 제로만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그죠? 그만큼 시간 이게 지연이 된 거라고. 지연됐으니까 원래 이게 이 방향으로 도는데 지연이 되니까 거꾸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방향으로의 시간 이동, 이쪽 방향으로의 시간 이동, 이거를 이제 음의 위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고, 시간 선행은 뭐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야? 이건 선행이죠.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의 시간 이동, 음의 방향으로의 시간 이동이고요. 이건 양의 위상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코사인 신호에, 사실 이게 코사인으로 돼 있지만 사인도 적용됩니다. 위상과 시간 지연은 요런 1차 함수 관계가 있다.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t1이 x인 거고, 요 파이, 요게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런 선형 관계에 있으며, 기울기는 음의 각 주파수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다. 따라서 같은 시간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주파수가 빠른 코사인 신호는 위상이 더 많이 회전한다. 그러니까 요 오메가 제로가 더 크면 더 빠른 주파수를 가진 코사인 신호라고 한다면 더 많은 위상이 돌아가게 된다. 회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직 이제 덜 이게 이해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제를 통해서 요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보시면 코사인 신호 A를 식으로 표현하고 지연 및 선행 시간과 위상을 계산하라.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A. 자, A를 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A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A가 이제 요거죠. 요 주파수가 좀 느린 거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초 0초부터 1초 간격에서 1회전을 한 거죠. 1회전. 그럼 저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10이니까 저거는 10에다가 코사인에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돼야 되죠. 2파이.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붙냐면 요게 이제 지연이 마이너스 0.1초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좀 손쉽게 계산하려면 요게 t의 이쪽으로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0.1만큼 지연이 발생을 한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10의 코사인에 요건 2파이 t 플러스 0.2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이렇게 돼갖고 두 번 회전합니다. 0초부터 1초 사이에 두 번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건 어떻게 되냐면 10의 코사인에 2파이에 t 저것도 역시 똑같이 2파이가 아니라 두 번 회전했으니까 4파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 회전했으니까 4파이. 이것도 플러스 0.1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저 A, B 두 개의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지연 값은 똑같아요. 뭘로? 0.1초로. 0.1초로 지연 값은 동일하다. 그죠? 그 눈으로 보이죠? 여기 0.1초. 지연 값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써야죠, 식을. 그러면 이걸 풀어 쓰겠습니다. 그럼 10 코사인 이게 4파이 t고요. 여기가 0.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연은 동일하게 발생했는데 회전하는 위상의 양은 얘가 2배 더 크죠. 왜 2배 더 컸을까요? 예, 얘 주파수가 2배 더 빨랐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다 한 거예요. 지연 또는 선행 시간과 위상을 계산해라. 지연 시간은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0.1초라고 해야 되죠. 지연은
그냥 0.1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0.1죠. 실제로는 선행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1초. 그 다음 위상은 얼마예요? 0.28.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0.1초. 근데 위상은 0.48. 2배만큼 더 돌았죠. 어느 신호가 더 위상이 크냐? B가 더 크죠. 아랫게. 아랫게 더 크죠. 요놈이 더 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얘가 원래 주파수가 2배 더 컸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요 X축이 T인지 아니면은 요 X축이 위상인지 이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죠? 요게 시간인지 요게 위상인지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요 그림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섹션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 신호나 이산 입력 신호, 요 X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함수로, 그러니까 물리량,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를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제 시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정수, 여기 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이산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우리가 입력 신호를 갖다가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넣습니다. 근데 시스템에 넣을 때는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미분 및 차분 방정식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함수 표현은 이거 뭐예요? 임펄스 응답이죠. 이게 임펄스 응답. 이 두 가지는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방정식 표현이고요. 이 두 번째 거는 함수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현도 표현이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입력 신호를 이렇게 미분이나 차분 방정식에 넣었어요. 그럼 그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걸 어떻게 얻어내는 걸까요? 그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라고. 풀어내면 출력 신호가 얻어지는데 이 출력 신호도 역시 T나 N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 역시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입력 신호를 이렇게 임펄스 응답에 넣어줄 수도 있죠. 요 HT.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함수 표현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나요? 컨볼루션. 기억나죠? 컨볼루션. 기억나죠? 컨볼루션. 컨볼루션을 통해서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아날로그 신호 처리나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답니다. 여기 있는 게. 다만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쭉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읽어볼게요.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미분 방정식 또는 차분 방정식에서 임의의 입력 xt 혹은 xn에 대한 출력 yt 혹은 yn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죠? 그 이제 이 지금 설명은 이쪽 패스 얘기하는 거죠. 이쪽 패스. 그죠? 자, 임펄스 신호로 표현된 시스템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은 컨볼루션이라는 수학적 연산으로 얻어진다. 그건 이쪽 패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섹션을 나눠서 전을 나눠서 챕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신호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본 신호를 매트랩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모든 그림에서 X 레이블, Y 레이블, 레전드, 타이틀, 텍스트, X축 범위, Y축 범위를 지정을 하라는 거죠. 모든 폰트는 16으로 하라고 했어요. 유닛 스텝, 델타, 이게 약간 지연도 있고요. 그 다음 시그넘, 그 다음에 램프, 이거 4개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조금 쉬운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어쨌든 이제 그 신호나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벌어질 우리 신호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